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주 초반과 주 중후반이 될수록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오늘 우리 시장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제대로 훈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거의 대부분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7%대 상승하는 등 전기차 3대장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리나라를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도 이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A프로도 역시 강세인데요. A프로도 역시 지금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게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중국 OTT 서비스에 한국 영화를 서비스를 하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게임주로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째 지금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 강하게 걸어왔었는데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위기들이 포착이 되면서 게임주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래프톤 2.2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넷마블은 3%대 강세입니다. NC소프트도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이 빨간 불빛들이 강한데 하지만 철강 및 금속에서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G화학도 하나와 자사주 맞교환을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현재 거의 6%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이 붉은 불빛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환호성 아직 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극과 극,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네. 오늘 상당히 꽃가옷 입으셨네요. 자, 기분 좋게 방송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장 붉은 불빛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인데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업종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4%대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역시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도 오늘 강합니다.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락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낙폭이 깊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운수창고 업종은 다소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창고 0.8%대 하락하고 있고요. 통신 관련주들도 다소 좀 움직임 부진합니다. 0.38% 빠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은 한 종목이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죠. 고려아연이 6%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철강금속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하락 업종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승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특히나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들도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강세 업종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그 시세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세가 나는 업종 안에서 이 부분이 좀 실제 실적이 분기로 연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고 실적이 연속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때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고 실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으로 가격 같은 경우가 올라갔고 올해와 내년을 대입을 해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가 더욱 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겠고 그러면 각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증설을 한번 감안을 해 봅니다. 이게 수요 같은 경우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실적이 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분기 실적의 연속성, 두 번째로는 초과 수요의 발생, 세 번째로는 이 수요와 연결해서 증설이 발생하면 주가는 또 강할 수 있는 점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태양광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태양광이 지금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상승세 자체가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 아무래도 태양광의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제가 좀 평가한 게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한 접근이 맞겠고요.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모듈, 태양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가가 5년 내 신고가예요. 우리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더라도 이러한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그 2022년 5월에 대입을 해보고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구체적인 주가 흐름이 한 3배 정도 상승을 해서 단순히 이 점이 여기에서는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을 실제 대입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90배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그 실제 영업이익의 갱신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의 갱신을 대입을 해보면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0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배라고 함은 그 시장에 대해서 주도권 같은 경우를 쥐고 있는 기업이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런데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도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2배 정도 구간, 그 정도 구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실제 시장 점유율, 저 퍼스트솔라가 가지고 가는 시장 점유율 부분과 그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각 주력으로 하는 국가는 다르겠지만은 이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아직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양기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0조 원 정도예요. 그런데 아직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시총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증설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뭐 가볍게 전고점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흐름상의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의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뭐 반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은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 태양광 모듈은 강한데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하는 뭐 태양광과 연결되는 사업이죠. OC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양 모듈과 폴리실리콘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결정권에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권 같은 경우가 기업이 지고 있겠죠. 그런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시장 형태가 과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과점에 대해서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는 게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 주도하에 공급과 수요를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듈 가격과 폴리실리콘 가격은 그 차이가 커요. 폴리실리콘의 특성은 박리담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품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 이 부분이 높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률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어야지 업종 안에서도 실적이 좋을 수 있고 태양광 중에서는 모듈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크게 한번 또 볼게요. 태양광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유가가 약하면 통상적으로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WTI 기준으로 유가가 한 77불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주가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모든 주가의 중심에서는 실적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 실적의 중심에는 수요 공급의 논리가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수요 공급의 논리 안에서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권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좀 그러한 연결고리를 태양광 업종 외에 다른 업종까지도 적용을 해 보신다고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태양광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 여지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보면 정말 앞으로가 훨씬 더 매력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뭐 대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야기 중에서도 OCI가 나온 김에 OCI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지금 뭐 인적 분할 추진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거의 6%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또 6%대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이 보여지는 오늘 OCI 주가,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한데, 자, 이사님은 앞으로 OCI 주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 업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 자체도 기업의 요소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되려 좋은 요인이죠. 그런데 왜 주가는 조정이 나오냐고 하면은 우리가 인적 분할이죠. 이 분할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분할 비율입니다. 이 사업회사와 사업을 하지 않는 지주사 형태로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OCI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태양광 사업 부분이랑 뭐 기타 아닌 사업을 분리를 했으면 주가 반응은 달랐을 텐데, 그렇게 묶지 않고 이제 지주사, 사업회사 이런 분류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주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을 할 때는 분할 비율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으면 주가에게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업회사 외에 지주사의 형태를 갖추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게 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희석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업을 비춰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외적인 요소인 거죠. 기업 외적인 요소, 이 분할과 관련된 요소. 그러면 주가는 아마 이 조정, 오늘의 5%대의 조정을 뒤로 하고 여기에서 수급의 논리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9만 원 초반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조정이 나온 주가, 뭐 9월 말 시장이 꺾였을 때 그때 조정이 나왔던 가격대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매수는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를 대입하고 나서 대응 같은 경우는 자, 분할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업황을 타고 다시 한번 뭐 기술적 반등 요소등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OCI는 플레이를 하면 되고, 통으로 태양광 중에서는 OCI보다는 모듈 쪽이 낫습니다. 예.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대해서 중점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OCI는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었고, 그런데 그런 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네. 태양광은 좀 모듈과 관련된 모듈 관련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업종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 뭐 운수창고도 있었고 통신업도 빠지고 있었고 네. 철강금속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되는 약세 부분이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운수창고 부분이겠죠. 이게 외부 변수의 발생, 그다음에 이 외부 변수 외에도 각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파업의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실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차질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 파업의 연속성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좀 포트를 비웠다가 이 마무리 국면들, 통상 뭐 파업은 한 일주일 정도 길게 이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 구간 안에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낙폭과대가 나왔을 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마무리되면 제자리에 찾아가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운수창고 쪽이 업황이 좋냐 이 말이거든요. 업황 같은 경우가 택배 쪽은 조금 달라요. 택배 가격의 인상이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좀 매출에 연동되는 부분, 시장 점유율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가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이 육상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도 있겠고, 인력 같은 경우 비용이 기존보다 좀 배달 인력이라든지 운송 인력들의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원 비용에 대입을 해보고 실제 그 물류의 운송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진을 대입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운송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이슈를 통해서는 우선 그 초기에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급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운수창고 업종 내에 자동차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장 거래소 기준으로
한 21포인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한 0.9%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4%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조정이 나왔던 2차전지 소재 쪽이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제 이게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못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이 업황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의 톤을 현대차 그룹 기준에서는 톤을 올렸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라보던 시각이 그 현대차 그룹이 실적을 올린 톤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이 나왔었어요.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의 인식 같은 경우는 썩 업황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환율입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환율 효과를 현대차가 봤는데 3분기에 환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덜 나왔어요. 그러면 자, 4분기 실적 톤을 올렸는데 그 수치로는 톤을 올렸지만은 자,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기점 대입해서 지금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업황 같은 경우도 썩 뛰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보던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겠구나. 그렇기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하게 매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 언제 매수에 대해서 대입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거래소 지수가 한 2440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2500선을 넘어가는 지수가 나타날 때는 지금 빠져있는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결론은 좀 지수적인 플레이를 대입을 해봤을 때 지수 상승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접근이지 이게 타 업종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자동차 업종의 실적을 대입을 해보면 썩 매력적이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공격적으로 지금 가격의 조정을 통한 매수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주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시기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여름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운수창고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다소 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장 상승업종, 하락업종 저희가 같이 좀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업종, 탑픽 업종, 종목이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탑픽 종목,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군들 중에서 그 풍력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수주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수주의 그 결정 같은 경우는 기업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된 수주 같은 경우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력주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해외 수주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육상 풍력도 있겠지만은 해상 풍력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 해상 풍력 수주가 나오는 기점부터 주가들은 바뀔 수 있어요. CS인드가 최근에 해상 풍력과 관련된 수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주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냐? 그렇지 않고 좀 연결돼서 수주가 나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CS윈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요소들, 수주의 요소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 안에서 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쪽의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삼강 M&T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이 신재생에너지 업종 강세안에서 상대적으로 수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업황 자체가 좋으면 미리 진입을 해서 상승에 대한 점도 영위를 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매수가는
23,6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가격은 24,200원인데 충분히 급하지 않은 가격의 형성이 가능해서 이 정도 가격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수주의 단계를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격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우 이사님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3강 MNT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23,600원,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 손절 대응은 21,000원, 이 지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을 준비하는 내일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리서치의 곽영훈 대표님과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 시장의 상승 하락 업종들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 장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 내일 시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한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뽑혔네요.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연일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불기둥을 뿜어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이번 주에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쪽의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 한활령 해제가 정말 풀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뭐 쇼박스라든가 뭐 대온 미디어, 뭐 캐리소프트, 뭐 초록뱀 미디어 이런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핫하게 올라주고 있고 오늘도 좀 대형 대표성 있는 종목들 그 콘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징후로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재개를 한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국내 영화의 중국 OTT 상영 조치로 화답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활령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전혀 판권을 판매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사임당이라든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중 이런 그 국내 드라마의 중국 판권의 판매가 올해도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2016년도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여전히 적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활령 해제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한껏 더 높아지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우리 현 정부에서 공식 석상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언급이 됐다는 점과 이 시진핑 주석 언급 내용을 고려한다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인적 문화 교류 중단이 양국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중 문화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 인적 행사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정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로 또 추가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중국 콘텐츠 수출 규모 회복으로 드라마 제작사의 수혜가 되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 콘텐츠 수출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이 드라마 제작사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산업에 비해서 판호 발급 수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 한한령 기간 동안 제작한 작품 판매로 빠르게 실적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그 방송 프로그램 완성품 기준으로 봤을 때 한한령 이전까지 전체 수출 중에서 이 중국향 수출이 비중이 30%, 기존 30%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한령 이후에는 5% 수준까지 감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출 금액도 당연히 1,100억대에서 250억대로 감소가 된 거죠. 상당히 좀 불편하게 이렇게 감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영상 콘텐츠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중국 외의 판매가 2016년도에 3,400억 원에서 4,800억 원까지 이제 증가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국 콘텐츠 수출 규모 회복으로 드라마 제작사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요. 좀 이제 바텀업 개념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면은 지금 중국 판매가 가능한 드라마가 많은 제작사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보면은 OTT라든가 캡티브 채널의 실적 부진으로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이 만약에 개방된다면은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판매가 가능한 구작, 옛날에 만들어진 작품이 많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한류 스타가 참여한 드라마를 제작한 컨텐츠 제작사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종목은 컨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수요 예상이 됩니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주가가 7%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레몽레인이 상한가, 그리고 위지옥 스튜디오가 12.4% 정도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방영이 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한류 스타가 참여한 드라마가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구작이 많고 한류 스타가 참여한 드라마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그러면 한한령 해제에만 기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국 쪽의 매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컨텐츠 제작사들은요,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TV 플러스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및 국내 OTT 더불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컨텐츠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의 이제 한한령 해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주목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속히 빨리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관련 기업인 영상 컨텐츠 기업을 판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지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긴 한데 그런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국내 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플랫폼들이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히트작 우리들의 블루스를 내놨던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뽑혔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장중에는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는 낙폭 한 2%대로 확대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낙폭 축소하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뽑아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 제작사다.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컨텐츠 중앙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영상 컨텐츠 관련 기업을 투자하는데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직접 투자함에도 손색이 없는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요소, 차트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OTT 플랫폼 증가에 따른 컨텐츠 수요 증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 쪽에 한알령에 의해서 중국 쪽의 매출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이제 국내 매출도 한 25%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이 해외 쪽의 판매가 무려 195%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OTT 플랫폼 대상에서 K 컨텐츠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 32편의 어떤 그 컨텐츠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많은 K 컨텐츠가 오픈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아마존 OTT 동시 방영 시작으로 김은숙 작가 제작 글로리를 포함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2편도 방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 컨텐츠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적도 개선이 되는 거고 기존의 국내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중국 쪽에 실적이 감소가 됐고 글로벌 실적이 감소가 증가를 한 상태에서 중국의 실적 모멘텀까지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 줄 수만 있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총 시총 대비해서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고요. 뭐 쇼커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계약 협상이 있어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세부 조항을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실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바닥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11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뭐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 11만 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대응은 7만 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2분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 오른 2,43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이 확대된 데는 외국인 수급 영향이 컸는데요. 오후 들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확대, 즉 원화 강세 흐름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 장한테 550억 원대 매도세 기록하던 외국인 현재 매수 전환해서 506억 원가량 담고 있고 기관도 동반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74% 오른 73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장 직후에는 개인이 매수세를 보였지만 개장 1시간여 만에 매도 전환해서 이후 계속해서 매도 규모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이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투자 후보지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강세였는데요. 이 훈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대 오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다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좋죠. 제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 지금 시장은 눌림목 시장이고, 일단 상승 방향으로 다시 조만간에 틀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다 했는데,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신의 한 수를 보던 사람들은, 최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눌림목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에서도 제가 시장의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715자리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진짜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돌려보거나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지라는 2,40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2,400 딱 찍었죠? 2,400 여기 2,400이에요. 2,400 찍고 반등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15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장중에 저가가 711인데 711.9이니까 712라고 치고 3포인트 더 밀려내렸다 갔던 건데 근데 저는 이 21선을 봤던 거예요. 어제 21선을 봤던 건데 그냥 21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지수를 찍어서 715 정도를 찍고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정배열에 있고 지금은 체질이 바뀌었고 지금은 급락장이 아니고 지금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갈 건데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지라인을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715 설정해 줬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시장은 뭐 5일 동안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예상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놀랄 거 없고 종목들도 지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신의 한 수 시간대 이번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엔터주들 좋다라고 엔터주 계속 엔터주만 외치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잘 가죠. 오늘도 엔터주들이 잘 갑니다. 근데 엔터주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또 궁금하면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엔터주들이 오늘도 잘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좀 차리는 흐름으로 좀 바뀐 겁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인데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긴 하지만 조기 폐장을 할 거고요. 다음 주거든 결국은.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되면 우상방으로 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예상이에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다우는 굉장히 강하죠. 다우는 한 이쯤 가 있죠. 다우는 이쯤 가 있고 나스닥도 이제 다우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 외에서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뭐 아르헨티나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요 이미 다우존스만큼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다우를 쫓아서 뭐 다우 쫓아서 가는 게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를 쫓아서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쫓아서 아니면 뭐 네덜란드를 쫓아서 아니면 프랑스를 쫓아서 독일을 쫓아서 일단 나스닥도 쫓아갈 것 같아요. 쫓아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음 주면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도 전체적으로 뭐 이제 둔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나스닥 시장도 뭐 다음 주에서 이걸 넘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 넘어가겠죠? 우리나라 종목들은 얘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다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지금. 그러니까 매매하기 무지하게 좋은 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봐 지금 막판에서도 지금 선물지도 계속 올라가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지금 무서운가 봐요. 주식을 자꾸 던지는데 제가 던지는 거 아니라고 어제도 사라 그랬고 어제도 그저께도 사라 그랬고 계속 사는 거고 살 돈이 없으면 버티기라도 하라고.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니다. 체질이 바뀐 박스권 장이고 조만간에 2,400 찍고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찍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찍고 올라가고 하여튼간 장이 좋은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건데 상승장은 아니에요. 상승장과 같은 박스권장 이렇게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레몽레인. 자 레몽레인을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한번 오늘 목요일 날이잖아. 이게 이틀 전에인가 3일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움직이는 날 한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OTT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이날이네 이날 월요일 날 얘기했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영상 컨텐츠 OTT 관련주들 좋다. 그래서 엔터주들 점수를 제가 계속 90점을 줬거든요.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몽레인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 회사라고 이미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좋아서 움직인 겁니다. 일단 시장이 좋아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상승장 아니에요. 여전히 내년의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요. 부동산도 안 좋고 뭐 금리 인상 계속 기조는 이어질 거고 기업들도 망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안 좋은데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궁금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으니까 오후 1시에 그때 들으시면 돼요. 내년에는 전 세계 경기가 폭망이고 우리나라도 폭망인데 근데 주식은 왜 올라갈까? 내년에는 굉장히 매매가 좋은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겁니다. 자 36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제는 매수하기는 이제 글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팔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한창제지인데요. 시간이 없어갖고 한창제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오늘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된답니다. 그런데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 재지줄이 움직인 건데 요거는 쫓아가기는 어려워도 그 외에 다른 뭐 재지 관련주도 많아요. 그런 쪽에서 만만한 것들 단타치기 좋으니까 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이 다시 돌아섰으니까 양호하다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고영인데요. 사실 고영 말고도 지금 IT 부품주들 KH바텍 날라다니고 세경 하이테크 날라다니고 뭐 지금 날라다니는 IT 부품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엔터주만 날아가는 건 아니다. 장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애들도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고영도 이것도 이제 정고점 돌파해서 KH바텍처럼 세영처럼 세경 하이테크처럼 이렇게 솔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더 수익 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정리하면은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는 90점수 엔터주 90점수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